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약간 뜬금없을 수 있는데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눈썰미 좀 좋으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보면 좀 많이 홀쭉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체중 감량을 거의 한 20kg 정도 해가지고 저도 좀 믿기지가 않는데 마지막 몸무게가 103에서 104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84에서 85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랑 운동을 병행한 지 한 80일 정도 됐어요. 80일 차. 근데 80일 만에 20kg를 뺐다는 게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지금 20kg 감량한 거는 이미 한 달 전쯤에 이미 감량이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50일 차? 그 정도에 이미 84, 85로 찍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뭐 더 살을 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애초에 제가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살도 빼고 싶긴 했는데 그냥 궁극적인 목표가 제 식단 관리를 해서 좀 몸을 건강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워낙에 식습관이나 운동을 안 하던 게 오래돼가지고 몸이 많이 망가짐을 느껴가지고 그냥 좀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게 좀 더 컸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살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정말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그 얘기에 대해서 스토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어떻게 풀어볼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그 전에 어떤 식습관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몸이 어떻게 망가졌으며 뭐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좀 이제 그냥 단식 파트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그래도 나름 아래에다가 타임라인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군대 때까지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축구랑 농구, 이런 구기 종목 같은 거 막 팍팍팍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했고, 이렇게 헬스처럼 정적인 운동, 이렇게 그냥 무거운 거 들고 이러는 거는 별로 재미없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냥 그런 운동을 이렇게 학교에서 원래 친구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꾸준히 하고 워낙에 활동량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군대 이후 한 25살? 그때까지도 진짜 음식을 말도 안 되게 많이 먹었어요. 말도 안 되게. 정말 식성이 엄청 저거 해가지고 진짜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근데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나는 그냥 살이 안 찌는 체질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진짜 알고 지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때 워낙에 이제 평소에 다져져 있던 것도 있고 활동량이 많았기 때문에 스태미너나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열량 소모 그게 높았던 거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25살, 26살 때부터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좀 야식을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야식. 그리고 원래 제가 야식을 많이 안 먹어도 치킨이나 막 튀김 이런 오일류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느글느글한 거. 그냥 엄청 안 좋은 음식들을 되게 선호했고 좋아했습니다. 자주 먹었고. 고기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그거 플러스 야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조금씩 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는 제가 그래도 한 85 정도로 유지를 항상 했었거든요. 살이 쪄도 90kg의 벽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는 아무리 그래도 90kg는 안 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다가 그 야식의 힘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결국에 90kg가 돌파가 됐습니다. 90kg가 뚫렸는데 뭐 딱히 외관적으로나 이런 게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뭐 제가 경각심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원래 먹던 대로 계속 먹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이제 평소에 그 몸에 가지고 있던 그나마 없던 그런 근육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운동을 안 하면서 먹기만 했으니까 이제 점점 그게 지방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외관적으로는 별로 변화가 없었지만 내부에서는 완전 지방으로 쌓여가고 있었던, 어쨌든 그래서 90의 벽을 뚫고 조금씩 늘고 있다가 그때도 제가 다이어트라는 거를 몇 번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옷을 가지고 있는데 살이 쪄서 옷이 안 맞는 그 기분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옷을 이게 막 바지도 몇 장 있는데 하나도 안 맞아서 바지를 새로 사야 된다라는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바지 사이즈에 맞춰서 다이어트 좀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뭐 다이어트라고 해봐야 되게 안 좋게 하는 다이어트 있잖아요. 그냥 음식 원래 먹던 거 좀 일부러 절제해서 안 먹고 그냥 막 뜀박질 안 하던 거 한두 번 더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조금이라도 빠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 제가 이제 워홀을 왔죠. 2020년
2022년 3월에 워홀을 왔는데 워홀을 오기 전에 몸무게가 아마 한 90 초반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워홀을 오고 나서 아무래도 집밥,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은 그래도 나름 반찬도 많고 이렇게 영양이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막 햄버거랑 그 막 이런 기름진 거, 특히나 또 호주가 막 이런저런 음식들 전부 다 느글느글 하잖아요. 그런 것들 맛있다고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더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살이 조금씩 찌던 와중에 제가 첫 번째로 오렌지 농장을 갔는데 거기서 맥주를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거의 뭐 하루에 일 끝나면은 거의 4캔 5캔 무조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먹다가 이제 95kg가 뚫리고 거의 100kg까지 가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나름 조금 다이어트 했다가 줄었다가 막 올라갔다가 막 이거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 제가 작년 2022년이죠. 2022년 한국에 가서 휴가를 갔다가 한국에서 음식을 많이 먹고 이제 호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몸무게가 100kg를 넘었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100kg 한 번씩 넘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작년에는 완전히 100kg를 초과해 버렸어요. 그래서 102, 103 이렇게 올라가 버렸고, 그리고 확실한 거는 제가 정말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온 적이 없었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왔는데 그게 언제 왔냐면 자다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깼어요. 근데 그 기분이 너무너무 불쾌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뇌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속 때문에 깨니까 막 미쳐버리겠고 잠도 다시 못 자겠고 막 그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막 토하고 싶은데 토도 안 나오고 막 아무튼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맨날 그랬던 건 아니고 그때 한 몇 번 그랬는데 진짜 몇 번 그랬는데도 그때 좀 경각심이 확 들었어요. 막 나 몸이 완전 망가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배도 이제 정말 많이 나와서 이제 뭐 거울 같은 거 보면은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내 스스로에 대한 막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막 그런 좀 되게 복합적인 기분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제가 인바디를 한번 찍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첨부자료 있으면 띄워드릴게요. 2022년 10월인가 11월 그때 일 시작하기 전에 인바디를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 인바디 결과가 이겁니다. 그냥 완전 안 좋게 나왔어요. 완전 그냥 복부 비만에다가 막 뭐 고도 비만까지는 아닌데 막 내장 지방 많고 그리고 근력이랑 그 뼈 근육량 하나도 없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30대 초반인데 운동을 제대로 된 운동을 안 한 지도 거의 9년 10년이 됐거든요. 꾸준히 하던 운동을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냥 뭐 맨날 깔짝깔짝 한 일주일 헬스장 갔다가 막 말고 이러는 거는 정말 저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꾸준히 안 한 지가 정말 오래된 거죠. 그래서 몸도 완전 만신창이었어요. 그래서 인바디 결과를 보고 그때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아 정말 많이 안 좋아졌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헬스장을 끊어요. 헬스장을 끊어서 원래는 제가 파이퍼 다닐 때 헬스장을 다니면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에는 맨날 몇백 불씩 그냥 쓰면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해 헬스장비 얼마 나가는 게 아깝다고 생각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그냥 과감하게 헬스장을 끊어서 헬스장을 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월부터 한 달, 2달 정도는 나름 열심히 했어요. 나름 열심히 했고 사실은 제가 그때 영상을 열심히 찍으면서 나름 헬스 프로젝트 해가지고 헬스 그 막 몇 개월 해서 좀 변화된 이런 거를 또 영상으로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오늘 날짜는 2023년 1월 29일이고요 헬스 기록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드디어 6, 7년 만에 제 자신과의 싸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찍었어요. 처음에 한 달 정도? 그것도 지금은 결국에 어디 네, 하드 파일 안에 갇혀 있는데 그때 제가 아마 에스퍼런스 여행기 올렸을 당시 그때까지가 운동을 열심히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에스퍼런스 여행을 가고 나서 이제 또 여행 핑계 삼아 운동을 또 제대로 안 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름 하루에 한 번씩 맨날 운동을 했었는데 에스퍼런스 여행 하면서 또 여행한다 뭐 한다 하면서 핑계 대면서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현장을 복귀했는데 일하는 일터에서도 원래는 꾸준히 하던 운동을 흐지부지 좀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달 정도 후에 제가 이제 올해 5월에 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계기가 좀 찾아온 게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가 뭐라도 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예전부터도 간헐적 단식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했었는데 그냥 어떻게 공복을 유지하고 어떻게 주어진 시간에만 음식을 먹냐 말도 안 된다 나는 못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컸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현재 하는 일이 2주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캠프 생활을 하고 그리고 1주 나와서 시티에서 1주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일을 하러 가면 굉장히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규칙적으로. 일단은 뭐 내가 음식을 언제 먹든 뭐 하든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는 시간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저녁에도 뭐 저녁 6시에 딱 끝나고 저녁 9시에 항상 자고,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패턴으로 가져가니까 몸이 아무래도 안 좋아질 수가 없겠죠. 기본적인 패턴만 가져가도. 근데 거기에 제가 간헐적 단식만 딱 추가를 하면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몸을 많이 쓰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허기가 지는 타이밍이 그렇게 잦지가 않아요. 컨트롤룸에서도 일을 하고 로더라는 중장비를 타고 이런 식으로 좀 앉아서 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업무 시간에 조금만 신경 써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저녁에 아싸리 몰아서 공복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한 3일만 일단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딱 스윙이 시작하자마자 그냥 간헐적 단식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또 맨 처음에 그 간헐적 단식 시작을 할 때 18대 6이 기본인 줄 알았어요. 18시간 공복, 6시간 식사.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아침에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원래 보통 현장에서는 아침을 먹잖아요. 근데 아침을 안 먹고 그리고 출근을 해요. 그리고 이제 10시, 오전 10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요. 물만 먹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데이시프트 할 때 이것저것 허기질 일들이 좀 있으니까 음식을 그래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6시간 먹고 오후 4시부터 안 먹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8대 6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패턴으로 3일 일단 해보자 했는데 3일을 했는데 뭐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 간헐적 단식 일지를 썼거든요. 1일차부터 현재 80일차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이제 1일차 내용을 대충 보면은 이제 먹어야 될 시간이 왔는데 별로 배가 안 고프다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평소에 제가 먹어놓은 게 많으니까 몸에 축적돼 있는 그런 뭐 지방이든 에너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제가 공복하는 동안 계속 쓰여지니까 따로 제가 배고프다고 못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게 아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2, 3일 정도는 그냥 뭐 배고픔을 별로 못 느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생각보다 되게 쉬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하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접어드니까 오전에 한 8, 9시? 그 정도에는 살짝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의지가 조금 더 셌어가지고 끝까지 안 먹었습니다. 안 먹고 딱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짜 딱 그 정해진 시간에만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물만 먹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 간헐적 단식 시간에 블랙커피는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은 먹는데 그때 처음에 시작하고 한 4, 50일차 때까지는 커피도 안 먹었어요. 진짜 그냥 물만 먹었어요. 그래서 빡세게 했고, 그리고 저녁에 끝나서 집에 가면은 운동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간헐적 단식하고, 이런 식으로 이 패턴을 계속 가져갔어요.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어떤 강도로 했냐면 맨몸 스쿼트, 맨몸 팔굽혀펴기 이렇게 2개를 했고, 지금은 운동을 좀 추가한 상태인데 처음에는 딱 이게 두 개만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안 한 지 거의 10년 된 몸이기 때문에 팔굽혀펴기 100개도 힘든 상태였고요. 스쿼트 처음에는 100개도 힘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긴 하는데 막 진짜 죽으려고 하면서 하고 나면 다음날 무조건 알배기는 그런 몸 상태였기 때문에 되게 심각했었거든요. 한 번에 100개는 당연히 못했죠. 뭐 20개씩 5세트를 하든 10개씩 10세트를 하든 어쨌든 그 100개만 좀 채우자라는 무식한 생각으로 그냥 했습니다. 여기서도 운동을 할 때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항상 제가 운동을 시작하자고 마음을 먹으면 이것저것 따지고 막 하려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팔굽혀펴기도 뭐 정자세가 막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자세를 막 찾아보고 나는 정자세로 하면 5개밖에 못하네, 너무 재미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정자세든 뭐든 그냥 나는 무조건 100개, 오늘 100개 그리고 기본 근력이 어느 정도 붙으면 그때부터 좀 뭔가 찾아 나서자, 약간 이 마인드로 그냥 무식하게 좀 했습니다. 약간 처음에는. 그래서 또 뭐 운동을 무식하게 시작하면은 뭐 또 부상의 위험이 있고 안 좋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맨몸으로 내가 그냥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것, 그리고 운동을 정말 잘못된 방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어디 뼈가 부러지거나 뭐 근력이 말도 안 되게 찢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그런 거는 이제
무거운 무게 치거나 어느 정도 그렇게 할 때 잘못된 자세로 하거나 하면은 그거는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맨몸으로 하는데 내 근력이 내 맨몸 자체도 못 견뎌가지고 하는 거는 그게 그렇게 큰일이 날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좀 무식하게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루에 100개 하다가 개수가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 좀 늘려가지고 50개씩 더 하고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한 30일차 40일차 때는 스쿼트가 맨몸 스쿼트가 400개가 됐고요. 팔굽혀펴기는 제가 상체 근력이 너무 없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100개 한 150개 정도로 그냥 계속 꾸준히 유지 중인데 자세는 훨씬 더 좋아졌고 조금 더 정자세로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쿼트만 개수가 너무 잘 느니까 400개까지 하니까 제가 일 끝나고 오면은 이게 스쿼트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막 스쿼트만 해도 20-30분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이거 약간 중량을 살짝 치는 느낌을 하고 싶은데 방에서 어떻게 중량 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그런 고무 밴드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나갔을 때 고무 밴드 하나 사와가지고 이제 고무 밴드 제일 단계 낮은 것부터 껴서 다시 100개부터 400개까지 또 시작하고 2단계 또 껴가지고 400개까지 하고 했는데 현재는 2단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부터는 조금 이제 탄성 강도가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있고 스쿼트도 제가 확실히 맨날 진짜 안 쉬고 하니까 이렇게 무릎 근육이나 이런 거에도 조금 무리가 살짝 있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격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가 하면서 제가 느끼고 이거는 맨날 하는 것보다 하루 격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나름 모르는 거 있으면은 여기저기 또 전문가분들의 영상이나 이런 것도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좀 맞춰가면서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가 운동이랑 간헐적 단식을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꾸준하게 했어요. 2주 일하고 1주 이제 휴가를 나왔을 때도 딱히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이 잘 지켰습니다. 뭐 휴가 나왔을 때는 한 번씩 저녁 6시 이후에 여기저기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살짝 흔들리기는 했는데 이게 한 20일차 30일차 유지가 되고 몸무게가 한 5kg 6kg 이런 식으로 잘 빠지는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내가 공복을 유지하고 음식을 먹는 시간에 조금 더 건강식을 챙겨 먹고 싶어지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고요. 그리고 공복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이제 유혹이 찾아와도 어차피 나는 내일 먹을 수 있고 지금 좀만 참으면 조금 더 이렇게 효과 좋은 게 더 오래 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좀 지배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몸으로 공복 시간을 유지하고 식사 시간을 유지하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건강식을 더 먹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휴가 때도 딱히 뭐 기름진 음식을 평소에 캠프 안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먹기는 했지만 나름 잘 지켜가지고 되게 그런 거 없이 뭐 위험한 거 없이 잘 보냈고 그렇게 제가 한 30일에서 50일 정도 할 때 그때 진짜 말도 안 되게 살이 빠지는 거예요. 저 진짜 좀 너무 깜짝 놀란 게 체중계를 맨날 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한 3일 간격으로 한번 재봤는데 3일 간격으로 잴 때마다 2kg씩 빠지는 거예요, 살이. 그래서 이거 뭐 잘못됐나? 말이 안 되는데? 약간 이렇게 했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뭔가 그게 딱 맞는 순간이 있었나 봐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지방이 완전 다 타면서 그런 시기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전혀 힘들다는 생각을 단 1도 하고 있지 않은데 살은 살대로 빠지고 몸은 몸대로 건강해짐을 느끼고 아침에 너무 개운하고요. 속이 계속 비어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뭔가 되게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모든 게 다 편안했어요. 그런 되게 재미적인 요소가 계속 찾아오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50일 정도 차가 됐을 때 제 몸무게를 쟀을 때가 이제 그때가 거의 86kg 정도가 나왔어요. 약간 목표 몸무게가 80 중반 정도였기 때문에 이미 몸무게는 50일 만에 달성을 하게 된 거죠. 기분이 너무 좋은가 동시에 입고 있던 바지가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다 너덜너덜거리고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 몸이 너무 건강해졌음이 느껴지고 물론 앞으로도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해야겠지만 그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잠깐인데 한 달 반 정도 한 건데 이렇게 좋아지니까 와 이거는 진짜 정말 효과가 좋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0일차 이후부터는 간헐적 단식은 이제 한 16대 8 정도로 바꿨고요.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 이걸로 바꿨고요. 그리고 진짜 중간중간에 그냥 뭔가 먹고 싶은 게 있다거나 하면은 그냥 부담 없이 먹었습니다. 먹고 난 그 마지막 시간 기점으로 다시 제가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저는 80일 동안 단 한 번도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고 지금까지 한 뭐 나름 치팅데이라고 해야 되나? 치팅데이 한 5번 정도 가졌나? 네, 그 정도 갔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식사 시간 안에 다 챙겨 먹으려고 이렇게 몰아가지고 먹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먹다 보니까 확실히 위가 줄었어요. 위가 줄어서 예전에는 저는 무조건 라면 먹으면 2개씩 끓여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애초에 끓일 때도
예전에 습관이 있으니까 2개를 끓여야 되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2개를 끓이고 나서 2개를 먹을 자신이 뭔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있고 너무 그렇게 거북하게 먹지 말자. 일단 하나 먹고 또 먹고 싶으면 하나 더 끓여 먹자 라든지 아니면 이거 하나 먹고 다른 거 하나를 먹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좀 이것저것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막 라면 2개 먹어버리면 막 3-4시간 동안 배부르잖아요. 그러면은 딴 거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평소에는 그때도 수저 넣었지만.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이 하니까 나름 이게 질서가 잡히고 나름 제가 또 건강식을 챙겨 먹게 되고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50일차 이후로는 그냥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대 8로 유지하고 평소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먹고요. 저 오늘도 떡볶이 먹었고 아까 오전에도 막 머핀 먹고 그냥 먹고 싶은 거 지금 다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고 저녁에 조금 이제 6시 이후부터는 좀 이것저것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좀 간헐적 단식을 최대한 유지를 많이 하면서 식습관을 가져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먹고 싶은 날은 그냥 먹어도 되고, 이게 간헐적 단식의 장점이 그냥 일반식을 하고 싶을 때는 하다가 중간중간에 자기가 좀 몸을 한번 이렇게 솎아내고 싶은 타이밍이 오거나 아니면 평일에는 그냥 드시고 뭐 주말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하니까 자유자재로 내가 컨트롤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뭐 24시간 뭐 23대1 23시간 공복 1시간 식사 뭐 이런 것도 많은데, 그게 이제 해보면서 자기에게 맞는 거 그리고 자기의 그런 삶의 패턴, 생활 패턴에 맞는 거를 찾아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18대 6으로 시작해서 16대 8을 하고 있지만 중간에 20대 4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20시간 공복 4시간 식사. 근데 사실 이거는 저도 데이 타임에 한 건 아니고 이제 일할 때 나이트 타임 때 한번 트라이를 해봤는데 한 4일 5일 정도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확실히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거를 했던 이유는 제가 일단 원래 나이트 근무를 할 때 제가 입맛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저녁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일을 하는데 저녁 5시에 저녁을 먹고 출근을 하면 뭐 한 저녁 9시? 그 정도까지는 이것저것 뭐 쿠키류도 먹고 한다고 쳐도 12시 1시부터는 그냥 고프로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딱히 배고픈 생각이 없어서 제가 나이트 때는 원래 음식을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냥 겸사겸사 아침 6시에 퇴근하고 바로 잠을 자고 한 오후 1시 정도 일어나서 그때 오후 1시부터 한 5시까지 4시간 정도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오후 5시부터 그냥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고, 대신에 이제 나이트 근무 때는 이제 너무 아무것도 안 먹으면 피곤해가지고 블랙커피는 좀 먹었습니다. 블랙커피, 롱블랙 커피만 뽑아가지고 그냥 홀짝홀짝 마시면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히 나이트 때는 그 20대 4로 할 때는 또 살이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맞는 시간이나 좀 편한 시간 이런 거를 좀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고, 이제 영상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시면 보통 공복을 최소 16시간은 유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영상 좀 찾아보시고 한번 꼭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효과가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변 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일 들어갔을 때는 내가 안 먹으면 그냥 끝인 거니까 내 컨트롤 할 수 있는 거고, 밖에 나왔을 때는 저도 이렇게 그냥 캠핑 생활을 하니까 제가 좀 조절해서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한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가족들이랑 생활을 하든 뭐 아무튼 이렇게 주변에 되게 이런저런 유혹들이 많으면 좀 맨날 거절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또 마음 한번 먹고 하면은 정말 톡톡히 효과를 보지 않을까. 저도 운동도 정말 열심히 했고 간헐적 단식도 열심히 했지만 저는 50일 정도 만에 20kg가 빠질 거라는 그냥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물살 막 정말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하루에 20분씩 걷기만 30일 해도 빠지는 살의 수준이었으니까 잘 빠졌던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거나 저거나 꼭 뭐 다이어트가 목표가 아니더라도 건강해지기 위한 과정이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나서 이제 느낀 점, 뭐 거의 느낀 점이 앞에서 얘기는 했지만 장점 먼저 말씀드리면, 잠을 거의 안 깨고 푹 자요. 근데 원래 제가 잠을 잘 자긴 하는데 새벽에 자는 동안도 속도 편안하게 자는 거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찌뿌둥하거나 몸이 좀 무겁다는 거, 그런 느낌이 진짜 없고 진짜로 개운합니다. 뭔가 편해요. 그냥 막 아침에 일어나도 막 이런 느낌은 별로 없고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방구를 껴도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왜냐면 먹은 게 없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하다가 찾아보고 알게 된 건데, 공복을 오래 유지하다가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 방구가 좀 나온대요. 근데 그 방구가 어떤 걸 소화시키다 나온 방구가 아니라 뭐 안에 좀 남아있던 공기 가스가 밖으로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이제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얘네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안에 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좀 나오는, 그래서 공복을 좀 유지하다가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 방구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냄새는 전혀 안 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먹었었고, 그리고 원래 속이 좀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속이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뭐 조금 매운 음식 아니면 조금 자극적인 음식을 좀만 먹어도 그냥 우르르 쾅쾅 하러 바로 화장실에 가야 되거든요. 또 여기서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우르르 쾅쾅 신호가 오면 좀 이게 우르르 쾅쾅 을 내가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냥 우르르 쾅쾅 신호가 오자마자 바로 가야 돼요, 진짜. 그 정도로 뭔가 속이 많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거 하고 나서는 화장실도 일단 별로 안 가요. 왜냐면 일단 먹은 게 없으니까 소화시킬 것도 별로 없고 뭐 나올 것도 별로 없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이틀에 한 번, 한창 빡세게 할 때는 3일에 한 번 이렇게 가가지고, 저는 이거 좀 이렇게 심하게 하면 변비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적당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 간헐적 단식 할 때 한 이틀에 한 번이 그냥 평균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나서 좀 안심을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화장실도 되게 편하게 내가 조절해서 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요즘처럼 이제 이렇게 음식을 좀 과섭취하고 안 좋은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는 시대에는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가민성 대장증후군? 막 그런 것처럼 되게 예민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튼 그런 것도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공복을 유지하고 맨 처음에 먹는 음식이 진짜 맛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 맛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공복을 유지하고 맨 첫 음식은 무조건 채소를 먹었어요. 채소랑 계란.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한 건데, 속도 몇 시간 동안 일을 안 하고 쉬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첫 음식부터 막 스파이시 오일리한 거, 막 무거운 거, 헤비한 거 들이부으면 얘네도 얼마나 빡치겠어요. 그래서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일해도 좋은 걸로 해야 되는데, 막 비타민 가져갈 거 많은 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첫 음식부터 막 헤비한 거 들어오면 얘네도 막 짜증나니까 막 속에서도 별로 좋은 현상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무조건 처음에 채소랑 계란 같은 걸 먹어서 속한테 신호를 줬어요. 이제 먹을 시간이고 난 이제 먹을 것이다. 너희들 점점 일을 시작해라. 그리고 얘네가 공복을 오래 유지했으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음식에서 뭔가 이런 영양소들을 잘 뽑아갈 것 같은, 야 이거 우리 주인 음식도 안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최대한 영양소 다 끄집어내야 돼.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을 혼자서 막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했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첫 음식에 채소를 먹으면 채소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얘네들이 먼저 끌어갈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더 그냥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도 얘네들이 이미 가져갔으니까 저거는 그냥 대충 하고 버려, 갖다 버려, 그냥 지방에 좀만 축적하고 갖다 버려, 약간 이럴 것 같은. 그래서 나름 혼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생각하고 재밌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낮에 조는 거 있잖아요, 조는 거. 저희 보통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일과하려고 하면 막 졸립잖아요. 그게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이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저희가 아침에 출근해서 보통 아침 먹고 출근하고 좀 한 3시간 4시간 하다가 점심 먹고 나서 한두 시에 햇살 따스라이 막 들어올 때 막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약간 졸립잖아요. 근데 그런 게 완전 없어지진 않았는데 있긴 있는데, 거의 간헐적 단식 시작하고 나서, 공복 활동 시작하고 나서는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가지고 정말 그것도 좋았고요. 일하는 동안 그냥 전체적으로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그런 게 느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얘기해보자면, 사실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함으로써의 단점은 그냥 저녁 늦은 시간 이후에 내가 좀 먹고 싶은 음식을 잘 못 먹는다는 거랑, 좀 아무래도 좀 조절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뭐 맥주나 막걸리 같은 것도 또 한 캔씩 먹고 싶을 때 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애매해진다는 거, 그런 게 굳이 단점인데, 근데 맥주랑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게, 보통 저녁에 이제 한 캔씩 먹고 이렇게 자거나 하잖아요. 근데 음식 먹는 시간을 낮으로 잡아가면, 낮에는 또 맥주 먹기가 뭐 어디 여행 가서야 먹지, 뭐 그냥 뭐 회사 생활하고 뭐 이러면서 좀 맥주 먹기가 좀 그러잖아요. 그거는 살짝 아쉬웠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맥주도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냥 한 번씩 먹고 싶을 때는 그냥 먹기는 하는데, 또 그게 공복 시간을 유지한 게 아까워서 또 안 먹게 되고, 계속 그거 반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고 많은 체중 감량을 한 후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남기고 싶었던 기록이기도 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식습관이랑 비슷한 마인드로 살아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사는 게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혹시 저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단식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나 아니면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좀 건강 악화로 힘드신 분들, 뭐 그런 분들 한번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고 트라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뭐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 같은 게 또 있긴 하더라고요. 뭐 영양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원래 불충분한 사람들 중에 또 조심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이거를 뭐 누군 해야 된다, 누군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이게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건강은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가 판단하기에 뭐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시도해 보시고, 뭔가 애매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디 전문가분이나 뭐 의사분들 이렇게 도움을 얻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당연히 내 몸을 위하는 일이니까 다들 한번 트라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꾸준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아직도 이제 좀 맛있는 음식 보거나 한 번씩 저녁 늦게 맥주 한 캔씩 땡길 때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땐 또 먹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인생 살면서도 와,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걸 느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조금 더 건강해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몸도 또 좋은 몸 한번 만들어 봐야죠.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야. 건강. 요즘에 너무 몸이 가벼워가지고. 아니 건강하다면서 이거 화이트하임을 이거 먹고 살아야죠. 요즘에 좀 한국 과자가 먹고 싶더라고. 목말라.